아서용의 뭐 꼴리TV. 볼리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서용입니다. 황희찬 선수가 안필드 원정에서 올 시즌 챔피언스리그 2억 골을 터뜨렸습니다. 2경기 연속골이죠. 뭐 이미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사실 황희찬 선수는 지난 26일 컵대회 훈련 도중 눈 망막을 다쳐서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주말 리그 경기 때도 많은 시간 뛰지 못했는데요. 경기 후 인터뷰를 보니까 눈에 또 공을 맞을 경우 수술까지 해야 되는 상태여서 보호 안경을 쓰고 나왔다고 하는데, 경기 20분쯤에 안경 없이 뛰기 시작을 했습니다. 본인 말을 들어보니까 안경이 시야를 방해해서 실수가 자꾸 나오니까 동료들한테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안경을 벗어 던졌다고 합니다. 수술받을 상황까지 올 수 있다는 걸 각오하면서도 안경을 벗어 던진 것이기 때문에 정말 대단하죠. 다행히 황희찬은 안경을 벗어 던지고 나서 그야말로 엄청난 활약을 했습니다. 황희찬의 리버풀전 활약은 유럽 전역에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첫 경기인 벨기에 챔피언 행크전에서도 평점 10점 만점을 받았던 황희찬인데요. 아무래도 상대팀 레벨이 좀 다르다 보니까 활약상이 더 크게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리버풀 원정 정말 쉽지 않은 경기입니다. 일단 대회 자체가 챔피언스 리그라는 큰 무대고, 리버풀이 현재 디펜딩 유럽 챔피언이자 잉글랜드 리그 단독 선두 전승 가도를 달리고 있는 팀이잖아요. 리버풀은 홈인 안필드에서 정말 강한 팀입니다. 황희찬의 짤츠부르크가 이곳으로 원정을 떠날 때까지 챔피언스 리그에서 무려 22경기 연속 홈 무패 행진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2014년 10월, 그러니까 5년 전이죠. 레알 마드리드한테 0대3으로 지고 나서 그 뒤로 한 번도 5년 동안 진 적이 없습니다. 안필드에서. 심지어 최근 5경기에서는 한 골도 내주지 않았고요. 작년 챔피언스리그 4강에서 바르셀로나를 4대0으로 이겼던 것도 기억하시죠? 그때 메시도 골을 못 넣었는데 그 무실점 기록 행진을 황희찬 선수가 깨버린 겁니다. 심지어 수비수 판다이크를 상대로 해서 말이죠. 그러니 황희찬 선수의 이 골에 유럽이 잠잠하다고 하면 그게 더 말이 안 되는 걸 겁니다. 골 장면 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이게 정말 대단한 건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 팀이 전반에만 일찌감치 3골을 내준 상황이었다는 거죠. 압도적인 분위기의 안필드, 게다가 전반 30분 조금 넘었을 뿐인데 0대3, 이거 거의 뭐 경기 끝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황희찬 선수가 포기하지 않고 비교적 이른 시간에 만회골을 터뜨려 준 거죠. 그것도 판다이크를 상대로 무너뜨리면서 말이죠. 이 골이 없었다면 4대3 명승부도 없었을 거라는 거. 둘째, 황희찬이 골을 넣은 상대가 다름 아닌 버질 판다이크라는 겁니다. 판다이크라고도 불리는데 현지 발음이 판다이크라서 여기서는 판다이크로 할게요. 판다이크가 누굽니까? 지난 1년 동안 지구 최강의 수비력을 보여줬던, 온갖 상이란 상은 다 휩쓸었던 그런 선수 아니겠습니까? 수상 리스트 보세요. 정말 화려하죠? 프리미어리그 올해의 선수상, PFA 올해의 선수상, UEFA 올해의 선수상, 올해의 수비수상, 뭐 어마어마합니다. 게다가 판다이크는 프리미어리그에서 최근 55경기 연속 드리블 돌파를 허용하지 않았던 수비수입니다. 여기 선수들 이름 보세요. 판다이크 상대로 돌파를 하지 못했던 정말 쟁쟁한 월드클래스 선수들의 이름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런 판다이크를 상대로 우리 황희찬 선수가 완벽한 개인기를 보이면서 골을 넣었다는 거 아닙니까? 심지어 현란한 드리블로 판다이크를 무릎 꿇게 만들었어요. 그냥 수식어로 하는 말이 아니라 실제로 판다이크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황희찬 드리블에 속아 넘어가서. 이 골로 황희찬은 올 시즌 10경기에서 6골 10도움, 공격 포인트를 16개나 기록하는 놀라운 활약을 이어가게 됐습니다. 뭐 빅매치긴 하지만 가끔가다 이렇게 한번 반짝하는 선수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집중 조명을 받는데 딱 보니까 얘 그냥 오늘 한번 이런 거구나 할 수 있는데, 올 시즌에 꾸준히 이런 활약을 하고 있다는 것은 이 경기를 통해서 황희찬 선수가 유럽 전역에 좀 더 높은 관심,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계기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는 거죠. 올해 짤츠부르크 정말 대단합니다. 지금까지 이 팀이 13경기를 치렀는데 골을 무려 58골이나 넣었어요. 챔피언스 리그만 2경기 9골, 진짜 후덜덜입니다. 선수 몸값 전문 평가 사이트인 트랜스퍼 마르크트를 보겠습니다. 여기 황희찬 선수 몸값이 지금 450만 유로로 9월 3일자로 업데이트가 된 모습인데요. 사실 이것도 약간 올라간 거예요. 왜냐하면 황희찬 선수가 2017-2018 시즌에 오스트리아 리그에서 굉장히 좋은 활약을 하면서 여기 보시면 1000만 유로까지 몸값이 올라갔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시즌에 독일 2부 리그 함부르크 임대가 되면서 활약이 없어서 계속 몸값이 떨어졌었거든요. 그런데 올 시즌 초 활약이 좋다 보니까 다시 450만 유로로 올라왔는데, 개인적으로는 곧 1000만 유로 훨씬 넘어가지 않을까. 이번 리버풀전 활약은 그런 점에서 굉장히 황희찬 선수의 가치를 높여주는 그런 결정적인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시즌 함부르크에서 별로 성과가 없었던 황희찬이 이렇게 엄청나게
엄청나게 떡상한 데에는 이 팀의 공격적 스타일이 잘 맞은 덕도 있습니다.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가죠. 독일 분데스리가 2부에서 잘 못했던 선수인데 지금 챔피언스리그에서 날아다니고 있으니까요. 이날 딱 보면 압니다. 안필드에서 살라, 마네, 피르미노 있는 팀이랑 경기하면 대부분 보통 내려앉거나 잠깁니다. 리버풀에는 최강의 풀백들도 있기 때문에 이게 상식적인 대처죠. 하지만 그랬다면 아마 황희찬 선수도 수비하느라고 힘 다 뺐을 겁니다. 그런데 짤츠부르크는 그렇게 안 했죠. 경기 내내 황희찬을 투톱으로 최전방에 올려놨고요. 투톱 중에서도 훨씬 더 다카보다 앞쪽에 있었습니다. 다른 선수들도 템팩 같은 거 안 썼습니다. 뒤에서 볼을 뺏어내면 바로바로 앞쪽으로 전달을 시키면서 공격적인 계속 의지를 보여줬고요. 물론 그렇게 해서 3대3 비길 수 있는 경기를 지기는 했습니다만 어쨌든 이게 이 팀의 매력이고 그래서 황희찬 선수도 포텐을 터트릴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요. 자, 이쯤 되니 감이 오시죠? 현지에서 어떤 얘기들이 나올지 말이에요. 현지 반응 보겠습니다. 먼저 현지 평점입니다. 지난 행크전 챔피언스리그 1라운드 때 황희찬 선수의 무려 평점 10점 만점을 줬던 후스코어드닷컴인데 짤츠부르크에서는 황희찬 선수가 미나미노와 함께 8.2점으로 가장 높은 평점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데일리 미러입니다. 보시면 이제 리버풀 선수들에게 고평점을 줬고요. 짤츠부르크 선수들 평점으로 이렇게 내려가 보면 다카에게 7점, 황희찬에게 가장 높은 8점을 줬습니다. 리틀 포워드 작은 공격수에게서 나온 아주 뛰어난 반짝반짝거리는 플레이였다. 더 많은 신뢰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 이런 평가를 줬네요. 다른 것들도 평가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평점은 다 비슷비슷하고요. 무엇보다 이 판다이크 선수가 황희찬에게 이렇게 실점을 하는 바람에 평점을 굉장히 못 받았더라고요. 심지어 평점 4점을 준 것까지 있습니다. 판다이크에게는 가장 굴욕적인 하루였다. 이런 평가를 내린 신문들도 있었는데 그만큼 황희찬 선수가 많이 주목을 받았다는 거죠. 먼저 uefa.com 반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짤츠부르크 패배에도 황희찬은 빛났다. 아예 황희찬을 이름을 내세워서 머릿기사를 썼는데요. 할란드가 사실 가장 큰 주목을 받았었죠. 경기를 앞두고 할란드를 보러 정말 많은 스카우터들이 오고 이 쇼를 훔쳐간 것은 바로 또 다른 스트라이커는 황희찬이었다. 안필드에서의 기적적인 컴백, 기적적인 만회. 경기 끝나고 할란드가 황희찬에 대한 칭찬을 했네요. uefa.com 인터뷰에서. 정말 대단한 선수다. 오늘 특히 빛났다. 우리 팀의 아주 중요한 선수다. 재밌는 것은 여기서 지난 시즌 황희찬의 분데스리가 2부 활약을 실패라고 딱 단정을 지은 그런 부분이죠. 그리고 칭찬이 이어집니다. 에너지가 넘치고 드리블 스킬이 정말 원더풀하고 패스도 정확하고 마시 감독의 높은 전반 압박 그리고 빠른 카운터 어택 스타일에 굉장히 잘 어울리는 선수다. 황희찬 선수도 우리는 서로를 아주 이해 잘하고 있다. 황희찬 선수가 올 시즌에 도움을 10개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 중에 6개가 할란드 골을 도운 거라고 합니다. 이 정도면 할란드가 밥 좀 사야 될 것 같은데. 자, 그리고 보통 잘 나가는 팀들은 라이벌들의 시기 질투를 사기 마련인데 그래서인지 지금 리버풀이 좀 고전하고 판다이크가 지금 실수를 하니까 지금 맨유 팬들이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영국 신문 메트로인데요. 뭐 이런 걸 기사로 썼는지 모르겠지만 맨유 팬들이 황희찬한테 뚫린 판다이크를 놀려먹고 있다. 이런 기사를 썼습니다. 황희찬이 판다이크를 농락했다? 이런 내용이고요. 오늘 판다이크 스몰링이었다고 스몰링을 까네요. 과대평가된 스몰링이다 판다이크는 이런 얘기도 있고 판다이크가 올해 선수 받고 나서 수비하는 법 까먹었나봐 이렇게 비꼬는 내용들. 판다이크는 가장 과대평가된 선수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이거 그냥 질투하는 얘기들이죠. 판다이크가 대단한 선수인 것은 모두가 아는 것이고 그런가 하면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공격수 황희찬에게 발롱도르를 줘라 이런 얘기도 있어요. 이게 이제 리버풀 팬이 쓴 건데 여기 보시면은 판다이크가 이렇게 뚫리는 건 처음 보지 않았냐 이렇게 옹호하는 그런 내용이 있고 이거 보면 약간 이거 한 15금이긴 한데 라이벌 팬들이 판다이크가 당하고 나서 휴지를 꺼내들었다고. 네, 황희찬 최고의 공격수라고 세계에서. 판다이크도 결국 사람이었구나 이런 내용도 있고요. 황희찬 당신은 이제 레전드들의 신전에 입성했습니다. 이런 얘기도 있네요. 황희찬은 일본인으로 오해하시는 분이 있었나봐요. 네, 손흥민처럼 사우스코리아 선수다. 황희찬은 프리미어리그 밖에서 내가 공식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선수입니다. 이렇게 올리신 분들 계시고요. 리멤버 더 네임 황희찬의 이름을 기억하세요. 황희찬 나 인터밀란으로 와라. 황희찬과 미나미노는 위리겐 클럽이 좋아하는 선수다. 좋아할 만한 선수다. 맨유는 황희찬과 미나미노를 사야 합니다. 클럽 감독님 사세요. 이런 글도. 아스날이나 맨유는 미나미노나 황희찬을 사야 돼. 맨유 팬들이 황희찬 선수한테 관심이 좀 많네요. 여기도 있고요. 맨유가 워낙 지금 맨유 팬들이 맨유 선수들 자체에 대해서 좀 비판이 많은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가면은 링가드보단 잘하지 않을까? 미래 맨유 9번 황희찬. 네, 이 골은 황희찬 선수의 커리어에서 아주 기념비적인 그런 장면이 될 걸로 보입니다. 이런 페이스를 이어간다면 앞으로도 좋은 장면들을 더 많이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다음에 또 나폴리하고 경기도 있잖아요. 이런 빅클럽과의 경기들이 줄줄이 있다는 것 자체가 비록 오스트리아라는 군소리그에 있긴 합니다만 황희찬 선수에게 굉장히 큰 어떤 기회라는 생각이 들고
손흥민 못지않은 어떤 뛰어난 공격수로서 세계인의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황희찬 선수의 미래가 기대되는 리버풀전이었습니다. 여러분 유익하고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